북한 김정은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미국과 대화 용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은 물론 북미 대화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3박 4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 동계올림픽 기간 함께했던 북측 응원단과 단일팀도 오늘 낮 눈물의 이별을 하며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련 소식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영철 부위원장, 지금 방남 이틀째죠. 오늘 어떤 일정을 가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정우영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런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제 상황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거기서 북미 대화 얘기를 했고 북미 대화에서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거 정말 오랜만에 나온 발언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이제 그대로 전달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발언을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도된 바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펜스 부통령이 오는 계기에 김 여정과 접촉을 하기를 원한다. 북미 간에. 그런데 접촉 성사 2시간 앞두고 북한이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걸 우리가 언론에서는 걷어찼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고 있는데 결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2시간 전에 걷어찼다고 하는 거는 뭔가 입장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지요. 말하자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미국의 훈계와 요구를 그냥 듣는 자리가 될 가능성, 이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김영철이가 내려오면서 김정은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왔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가 내려와가지고 문 대통령을 방북을 요청을 했고 문 대통령께서 여건이 성사되도록 하자. 여건이 성숙시켜서 이걸 이루어 나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결국 대통령께서도 북미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건 성숙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이 됐고 그렇다면 김영철이 내려와서 지금 어제 문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을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북한의 결단이 필요하다.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북미 간의 대화도 요구를 했고 뭐 오늘 청와대의 해명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2단계 다시 말하면 동결과 이 북핵 폐기 2단계론까지도 얘기를 했고 북한이 경청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핵 문제에 관련된 뭐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뭔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아마 인식을 했을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저런 수준의 이 언급 또 제안을 할 것으로 김영철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보면은 그 단순히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아이템에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북 대화라고 하는 것이 열려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만큼 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북한은 사실상 그 미국과는 달리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사실 있다. 그만큼 미북 대화가 필요한 것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북한 측에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소위 그 미북 대화를 좀 중재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그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전제해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북한의 그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 입장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 비핵화랑 엄격한 의미에서 뭐 말도 안 된다. 미북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뭐 여타의 대화다 뭐 이런 식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겉으로 내면적으로는 뭔가 자기들 또 변화된 것을 내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지금 뭐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2단계론, 예. 예를 들어서 핵 동결론하고 예. 완전한 핵 폐기 예. 이런 것 역시도 아마도 그 북한 측의 입장하고도 어느 정도 좀 교감이 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또 나름대로 그 판단을 또 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건 뭐 추정인데 자 어떻든 그러면은 이번에 북한으로서는 이제까지 자기들은 그 미국 간의 대화 이런 접근 이것을 물밑 대화를 수없이 노력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해온 바는 있습니다. 그게 예. 바로 이제 1.5 트랙이라 해가지고 반관 반민 정도 되는 이런 단체들과의 그 또 대화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유엔 채널이라든가 이런 채널에서 또 해봤을 터인데 사실상 이번만큼 그 미국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당국자 예를 들면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이번에는 뭐 이방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지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 보좌관으로서의 그 손색 없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 예, 예. 그렇다면은 이방카와의 대화가 된다면은 트럼프와 직접 대화하는 그 못지않은 예. 그것을 가질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의 미국 대화를 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역대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아마 유일하게 앞으로도 물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만 소위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운전석에 올라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능과 역할 속에 와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미국 간의 어떤 대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과 직접 대화의 기회를 못 잡아서 놓치더라도 우리한테 북한이 이제 그 소위 비핵화와 관련된 이런 솔직한 자기들의 그 지금까지 이런 정도는 예. 자기들이 변화를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어떤 속내를 드러냈을 가능성 예, 예. 이것을 또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대미 외교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예. 또 전달할 가능성 뭐 이것이 잘 된다면은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열릴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나름대로 그 소위 그 저 좋은 결과라면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간에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의 모습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미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조성이 돼 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비핵화 2단계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저희들이 처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때 나온 건데 문 대통령께서 2단계론안의 언급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정?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경강선 KTX를 타고 외신과 인터뷰를 하셨죠,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핵 동결은 입구다, 폐기가 출구다. 이런 언급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연기하는 결단을 미국과 함께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참가,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 일단 이제 일단의 성과를 거두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아직 북한이 전향적인 변화를 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철이 북미 대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 측의 반응은 그럼 북한의 그런 의지가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탐색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화를 하더라도 그 대화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하는 대화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본격적인 협상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예. 미국의 확고한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김영철이가 북미 대화에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변하지 않는 그 입장, 다시 예. 말하면 자기들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고 당당한 핵 보유국 대 보유국으로서 핵군축 회담 그런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단계 해법을 말씀하셨고 김영철은 경청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걸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요. 예. 말하자면 지금 북한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북한 매체의 주장은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비핵화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을 기다린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뭐 그대로 북한의 입장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북한은 남북 관계, 남북 대화,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아니라면 미국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조금도 낮추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김정은의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 방남 일정 내일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일정들이 뭐 구체적으로 뭐 언론에 이게 청와대에서 공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을 김영철과 함께 안보실장이 오찬을 나눴다. 오늘 이제 서훈 국정원장과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현재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만난다면 일단 김영철의 위상을 봤을 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재언급, 확인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남북관계를 가져갈까 어떤 구체적인 차원. 근데 일각에서는 김영철의 유상을 봤을 때 그 자체가 굉장히 고위급 회담이 그 자리에서 성사되는 거다. 그래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뭐 김영철을 너무 또 높게 평가하는 것도 그건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독단적으로 아무리 실세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독단적으로 뭔가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다. 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렇지만 북한에서 소위 그 남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이게 통전부장이니까 통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남 차원도 있고 대외 차원도 사실 있습니다. 미국과 이 미북 대화를 하는 것도 통전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그 반미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통전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전체를 이번에 그 김영철 그 통일전선 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총책이다. 그런 입장에서 김정은하고 소위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 관계 인물들하고 사실 많은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 책임자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그 내용을 이번에 자기들이 좀 숨길 수도 있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을 내놓지 않아도 될 걸 또 내놓을 수도 있다라든가 이런 건 조절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이미 준비된 것은 있겠다 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은 북한이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북한 관계 개선 없이는 실질적으로 또 미북 대화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북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사실 높아졌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위 그 북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 자체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뭔가 이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그래도 미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여론이나 아니 미국 내에서 여론이나 우리 대남 차원에서 여론이나 이것이 우호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제 생각에 뭔가 북한으로서는 우리한테 당근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남북한 이산가족 상복 행사 같은 것 이것을 이때 우리한테 먼저 던져주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남북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아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조명균 그 통일부 장관하고 이런 것을 또 내놓을 수가 또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관계 그 인물들하고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의중을 얘기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남아 있는 일정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뭐 미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 비핵화를 위한 뭐 새로운 어떤 경천지동할 어떤 그런 무슨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사실상 미북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이게 나왔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물밑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차원에서 또 그것도 책임 있는 통일전선 부장이 그런 정도로 얘기했는 것은 아마 상당히 드물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남북 대화와 관련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은 좀 기다려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조바심은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북미 접촉 이야기 하셨으니까 자 어제 이제 오늘 이방카 보좌관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밤 상황까지 보면 자 북미 접촉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없었다 했고요. 이 주한 외교 사절 소식통도 어제 만남이 없었다. 그래서 후커 보좌관하고 최광일 부국장이 혹시나 폐회식에 보이지 않아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뭐 통역사 같이 수행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굳이 통역사 외우나 영어 통역사가 따라왔기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닌가 그랬더니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성사가 안 된 겁니다. 지난번에 김현정이 했을 때도 성사가 안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후에 북미 대화는 어떻게 좀 전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틸러슨 장관이 얘기했듯이 몇 개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실무 차원에서 소통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관 반민 1.5 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접촉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 것을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예 대화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부터 예. 이제는 조금 진전이 돼서 탐색적인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대화의 문턱을 좀 낮췄습니다. 역시 북한도 이 대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이번 김영철을 통해서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단 말이죠. 대화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 동결이든 뭐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협상으로 과연 갈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그건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 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김정은이 그런 결단을 할 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 압박의 수위를 예. 계속 높여갈 것이고 예. 또 역시 우리도 북한 김정은이 그런 결단을 할 때까지는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대북 공조라든지 대북 압박 제재,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 국제사회와 공조 이런 것들을 함께 나가고 특히 조명균 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마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남측도 이번 한미연합연습만큼은 좀 중단하거나 예.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예.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다음에 지금 김영철의 방남을 두고도 우리 내부에서 상당히 이 논란이 있고 특히 천안함 유족이라든지 연평 유족들 피해자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남북관계 이런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인데 북한이 갑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바로잡아가는 우리 정부의 중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네. 국제사회 우리를 부실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